오늘도 수고했어요. 무거웠던 하루는 이제 내려놓고 우리 같이 졸리다 자자. 잘 자요. 정순이 할머니는 이사를 앞두고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70평생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죠. 손때 묻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옷장 맨 안쪽 구석에서 낡은 등나무 마구니가 나왔어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순이는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꺼내 거실 소파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구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그녀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연두색 실뭉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실뭉치가 아니었습니다. 반쯤 완성된 스웨터였죠. 순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30년 전 그 스웨터였습니다. 그때 그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웨터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앞판은 거의 다 완성되어 있었고 뒷판은 반쯤 떠져 있었어요. 뜨개질 바늘에는 아직도 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다시 뜰 수 있을 것처럼요. 순이는 스웨터를 두 손으로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스웨터를 비추자 연두색이 환하게 빛났어요. 세월이 흘러 색은 많이 바랬지만 코 하나하나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뜬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참 열심히 떴었는데.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순이는 스웨터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실에서 희미한 방충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순이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어요. 손가락으로 뜨개질 코를 하나씩 따라가 봤습니다. 어떤 코는 단단하게, 어떤 코는 조금 느슨하게 떠져 있었어요. 그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를 위해서 떴었지.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실을 고르던 날, 첫 코를 뜰 때의 설렘, 그리고 바늘을 놓아야 했던 그날. 순이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에 물렸습니다. 순이는 스웨터를 쓰다듬으며 30년 전 그 봄날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1995년의 봄으로. 1995년 4월. 남대문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40대의 정순이는 실가게 앞에 서서 여러 색깔의 털실을 만져보고 있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예쁜 색깔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연두색 주세요. 10탈에요. 순이가 선택한 건 부드러운 연두색 털실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실을 봉지에 담아주며 물었어요. 따님 거 어떠시게요? 네, 대학생 딸이 있거든요. 순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 미영이는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이 되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착한 딸이었어요. 순이의 자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거실 탁자에 실을 펼쳐놓았습니다. 10타래의 연두색 실이 탁자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뜨개질 패턴북을 꺼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예쁜 스웨터 무늬를 찾았죠. 이거다. 이 무늬가 미영이한테 잘 어울리겠어. 순이는 브이넥 스웨터 패턴을 골랐습니다. 심플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디자인이었어요. 대학생이 입기 딱 좋았죠. 그녀는 뜨개질 바늘을 꺼내 실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코를 뜰 때의 설렘이란. 순이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뜨개질을 좋아했던 그녀였습니다. 아이들 옷도 많이 떠줬었죠.
하지만 미영이가 커가면서 뜨개질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제대로 뜨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 딸 초록색 좋아한다고 했었지. 어렸을 때 미영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미영이는 연두색 원피스를 무척 좋아했었죠.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순이는 뜨개질을 하면서 코를 세었죠. 하나, 둘, 셋. 리듬을 타듯 바늘이 움직였어요. 며칠 후, 미영이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순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뭐 뜨세요? 리 스웨터. 봄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미영이는 연두색 실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순이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딸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예쁘겠다, 엄마. 빨리 완성해 주세요. 그럼 엄마가 열심히 뜰게. 순이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뜨개질을 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스웨터는 하루하루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앞판이 완성되고 뒷판을 뜨기 시작했죠. 순이는 완성된 스웨터를 입고 캠퍼스를 걷는 미영이를 상상했습니다. 연두색 스웨터가 봄 햇살에 빛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늘 소리가 고요한 저녁 거실에 울렸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5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영이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순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스웨터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이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어요. 미영이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저 학교 그만둘까 봐요. 순간 순이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바늘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순이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영은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자신은 경영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건 디자인이라고 털어놓았죠. 디자인? 그게 뭐가 되겠어? 너 서울대 경영학과야.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세요? 엄마, 저는 그게 싫어요. 경영학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하지. 공부가 원래 힘든 거야.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몰라요. 저는 매일 아침 학교 가기가 싫어서 울었어요.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도 없이 어떻게 살려고?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순이는 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좋은 직장 얻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영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는 항상 엄마 생각만 하잖아요. 제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엄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전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영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털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완성된 스웨터가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순이는 스웨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늦게 미영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싸는 소리였어요. 순이는 방문 밖에 서 있었지만 노크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미영이 집을 나갔습니다. 큰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이는 안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순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연두색 스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로. 미영이 집을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어요. 화면이 뭘 보여주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뜨개질 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순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죠. 그 안에 담긴 미완성 스웨터를 보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한테 전화해봤어? 아니? 한번 걸어봐. 걱정되잖아. 하지만 순이는 전화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할까요? 돌아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순이는 용기를 내어 뜨개질 바구니를 열어봤습니다. 연두색 스웨터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앞판은 완성됐고 뒷판은 반쯤 떠진 상태였습니다. 순이는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바늘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완성해서 뭐하나? 누구한테 입히려고 이걸 뜨는 걸까요? 미영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돌아온다고 해도 이 스웨터를 받아줄까요? 순이는 스웨터를 다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바구니를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맨 안쪽 깊숙한 곳에 바구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겨울 입을 뒤쪽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순이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엄마, 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순이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달, 석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순이도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건강 챙겨라. 그게 다였습니다. 명절에도 미영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했지만 참았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초대장도 받았습니다. 순이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하지만 딸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어요. 서먹했습니다.
5년, 10년, 20년,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미영은 딸을 낳았어요. 순이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미영과의 사이가 여전히 불편했으니까요. 옷장 깊숙한 곳의 바구니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순이는 그 바구니를 잊고 살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났습니다. 그 연두색 스웨터가요. 완성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미련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침묵 속에서요. 현재로 돌아온 순이는 무릎 위에 스웨터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실은 여전히 튼튼해 보였어요. 색은 바랬어도 코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완성해볼까? 순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전에 못다한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찾았었습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안경 없이는 뜨개질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구니에서 뜨개질 바늘을 꺼냈습니다. 옛날에 쓰던 대나무 바늘이었죠. 스웨터를 펼쳐 바늘에 걸린 실을 확인했습니다. 어디까지 떴는지 세어봤어요. 뒷판이 반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호 정도만 더 뜨면 될 것 같았어요. 순이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관절도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뜨개질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첫 코를 뜨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살아났습니다. 바늘을 넣고 실을 감고 빼내는 동작.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아직 할 수 있네. 순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리듬을 타듯 바늘이 움직였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죠. 뜨개질을 하면서 순이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영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미안했다. 그 한마디를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을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응원할게. 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항상 미영이가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뜨개질을 멈추고 손을 주물렀어요. 관절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스웨터는 조금 더 커져 있었어요. 내일도 떠야지. 순이는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개어서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옷장에 넣지 않고 거실 탁자 옆에 두었어요. 언제든 꺼내서 뜰 수 있도록요.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린 미영이가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도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끝낸 후 바로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사흘 동안 순이는 거의 쉬지 않고 뜨개질을 했습니다. 손이 아프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뜨고,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그렇게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떴습니다. 4일째 저녁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 순이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성됐어요. 30년 만에 스웨터가 완성된 거예요. 순이는 스웨터를 펼쳐봤습니다. 연두색이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코가 조금 불규칙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미영아. 순이는 스웨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이걸 딸에게 줘야 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의 번호가 떠 있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3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건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뚜, 뚜, 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여보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영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엄마가 말이야. 네? 내 스웨터를 완성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스웨터요? 30년 전에 엄마가 뜨던 거 있잖아. 연두색 스웨터.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었어요. 순이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응, 옷장에 보관해뒀었어. 이사 정리하다가 발견했지. 그래서 완성했어. 응, 미영아, 엄마가 너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엄마, 미영의 목소리에서 울먹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점심때쯤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 고맙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기쁘고 그래서. 저도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원섭섭한 눈물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나흘이 남았습니다. 순이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닦고 방을 정리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미영이가 좋아하던 음식 재료도 장봤어요. 연두색 스웨터는 깨끗이 개어서 예쁜 상자에 담았습니다. 흰색 상자에 리본도 묶었어요. 마치 선물처럼요. 목요일 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미영이가 온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70대 할머니가 설레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금요일 순이는 미영이가 좋아하던 갈비찜 넉냠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물도 무쳤어요. 된장찌개 재료도 준비했죠. 토요일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머리를 감았습니다. 옷도 깔끔한 걸로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였어요. 점심까지는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순이는 거실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탁자를 닦고 쿠션을 정돈하고 꽃병에 물을 갈았어요. 흰색 상자는 탁자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11시, 12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12시 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미영이가 왔습니다. 순이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50대가 된 딸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이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영아.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순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익숙한 집이었지만 어색했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흰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그걸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저게? 응, 네 스웨터야. 순이는 상자를 집어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글 안에 연두색 스웨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스웨터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30년이 지난 스웨터였어요. 색이 바랬고 올이 조금 느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코 한 코가 정성스러웠어요. 엄마, 정말 이걸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했어. 그때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지.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말이 터져나왔어요. 내 마음을 몰랐어. 네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엄마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길로만 가라고 했지.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영은 스웨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저도 미안해요, 엄마. 저도 너무 쏘아붙이기만 했어요.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요.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해.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최선이셨던 거 알아요. 저를 위해서였다는 거 이제는 알아요. 미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했어요. 순이가 손을 뻗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만났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괜찮았어요. 디자인 일 하면서 살았어요. 프리랜서로요. 힘들진 않았니? 힘들 때도 있었죠. 근데 좋아하는 일이라 괜찮았어요. 미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순이도 따라 웃었어요. 미안해. 응원해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괜찮아요, 엄마. 미영은 스웨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코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봤어요. 이거 입어봐도 돼요? 그럼 입어봐. 미영은 스웨터를 입었습니다. 50대가 된 딸에게는 조금 작았어요. 하지만 입을 수는 있었습니다. 연두색이 미영에게 잘 어울렸어요. 예쁘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미영이 일어나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도 딸을 꼭 껴안았어요.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섞이고 숨소리가 섞였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점심 먹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와, 진짜요? 엄마 갈비찜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웃으며 식탁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영의 딸 이야기, 일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 30년치의 대화가 쏟아졌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미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봐요. 미영이 가방에서 뜨개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털실과 바늘이었어요. 분홍색 실이었습니다. 뜨개질 배우고 싶어서요. 엄마한테.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뜨개질을? 네. 제 딸한테 뭐 하나 떠주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이가 패턴북을 꺼냈어요. 손녀 몇 살이지? 이제 9살이에요. 그럼 이 조끼가 좋겠다. 입기 편하고 예뻐. 순이가 작은 조끼 패턴을 가리켰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거로 할게요.
순이는 미영에게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실을 바늘에 거는 법, 첫 코를 뜨는 법. 40년 전 자신도 엄마에게 이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이렇게 감아서. 아,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그리고 빼내는 거야. 미영의 손이 서툴렀습니다. 코가 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옆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거실에는 바늘 소리만이 작게 울렸습니다. 엄마, 힘드시면 쉬세요. 괜찮아. 엄마는 이거 하는 게 좋아. 두 사람의 손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코, 두 코, 세 코. 분홍색 실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갔어요. 탁자 한쪽에는 연두색 스웨터가 깨끗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스웨터였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이거 입으면 엄청 예쁘겠죠? 미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녀가 제일 예쁘지. 순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나란히 앉아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도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고마워요, 엄마. 나도 고맙다, 미영아. 뜨개질 바늘 소리가 리듬을 타듯 울렸습니다. 엄마와 딸의 웃음소리가 그 사이사이를 채웠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창밖 벚꽃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봄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뜨고 있었습니다.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어요. 분홍색 실이 따뜻한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미완성이었던 것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순이는 미영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뜨고 있는 딸의 손이었어요. 그 손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미영아.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두 사람의 오후는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바늘 소리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만에 완성된 건 스웨터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의 마음도 완성되고 있었죠. 봄날의 오후는 그렇게 따뜻했습니다.